오늘 어떤 하루 보냈어요? 보고 싶어서 왔어요. 오늘도 날씨 좋았죠? 아까 밖에 산책하러 나갔는데 날씨 좋더라고요. 음, 요즘에 진짜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저도 많이 부족하고 때때로는 진짜 똥멍청이처럼 모자라는 생각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세상을 잘 모르기도 하고 또 제가 겪어보지 않은 부분들 또 경험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해가 많이 안 가기도 하고 그래서 잘 모르는 게 많이 있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바보같이 진짜 친구들 많이 속상하게 만들기도 하고 의도치 않게 진짜 마음으로는 그렇게 상처 주거나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뭘 잘 모르는 가운데 자꾸 저도 뭔가 마음이 다쳤다고 생각하거나 그러면 날카로워지는 마음을 내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살펴보면은 아, 내가 더 크게 바라보지 못했구나 이런 부분들이 자꾸 부딪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직면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어디부터 얘기를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오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 현대인들이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또 자살 충동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과 실생활에 어떤 괴리감들이 크면 그렇게 나타날 수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되고 근데 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있는 그대로를 모든 사람들이 다 보여주면서 살 수는 없기도 하잖아요. 저는 그냥 원래 또라이 같아서 또라이다운 모습으로 화나면 화나고 화내고 욕 나올 것 같으면 너무 열받으면 욕도 한마디씩 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뒤끝은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렇게 하는 거긴 한데 그래도 버릇이 없죠. 아무튼 근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있는 그대로를 다 보여주는 게 어렵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좀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래도 가급적이면 그렇게 자기의 상황, 슬프면 슬픈 대로 또 화나면 화난 대로 기쁘면 기쁜 대로 그런 자기의 감정들에 솔직하게 솔직하게 드러내고 표현하고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의 생활하는 그런 부분들도 또 뭐 그렇게 보여주지는 못했더라도 또 그런 점점 또 그렇게 우리가 오픈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보여주기식 이런 것보다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잘못된 방향이 있다거나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실수하고 잘못 판단하고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좋은 방향으로 갈 것인가, 어떤 좋은 가치관을 가지고 다 함께 갈 것인가 이런 부분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냥 허심탄회하게 다 그냥 오픈하고 가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고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거 이런 게 중요하니까 누가 누구를 탓하고 흉보고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현 시점의 문제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우리가 나은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정치하시는 분들, 대통령, 종교인들 이런 분들은 특히 우리 국민의 안전과 정신적인 부분들을 그렇게 도맡아서 책임을 지고 있는 그런 중요한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런 공적인 자리에 몸담고 있을 때는 내 마음과 몸이 혼자만의 것이 아니고 사사로운 나 혼자 개인의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과 몸 하나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전체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이런 부분을 결정하는데 참 중요하다. 그런 부분에 기여하는 사람이 나 자신이다.
이런 부분들을 놓지 않고 직시하고 있는 것,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 하나쯤이야 어떻게 해도 되겠지 하고 자고 싶으면 예쁘고 어린 여자들 데려다가 내 권력이나 재력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함부로 하고 그렇게 하는 거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뭐 되게 급진적으로 빠르게 발전을 하고 이래야 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그런 빠른 성장의 이면에는 또 어두운 부분들이 반드시 있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전쟁 때부터 또 여러 가지 슬픈 사연들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진짜 맨몸 하나로 구축한 시간들이 많았고, 그런 몸들을 이용하는데 잘못 사용하고 그런 출발점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큰 대기업을 이룩하고, 또 그 전 대통령이셨던 분들이 또 일본군 장교를 하시다가 또 이렇게 오고 어떤 잘못된 제도들을 받아들이고 또 개인적 욕심을 부려서 국민들을 그냥, 국민은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존중받고 그렇게 대우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국민을 그냥 사유화해서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식이, 권력자가 권력을 가짐으로써 바른 가치관과 이런 것들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군인 통수권이나 이런 것들을 가졌는데, 그런 부분들을, 그런 생각이 똑바로 서지 않으면 너무 폭력적이고 무력적인 그런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내가 힘을 가졌을 때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의 아픈 마음과 한 사람이 아프면 가족들도 아프고 병들어가고, 이게 또 가정이 그러면 사회가 병들어가고, 국가적인 문제,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이런 시점은 그냥 바로바로 생방송이 되는 거잖아요. 세계화로. 그러니까 누가 아프거나 죽거나 병들거나 이런 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아픈 게 돼버리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자면, 누구를 너무 내가 좋아하는 스타가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이 롤모델이 돼서 모든 걸 다 따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인으로서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를 갖는, 또 눈물이 나오려고 해요. 어떤 자세를 갖는지 이런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그런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가면 전체가 다 희생되고 죽는 사람이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내가 힘을 가졌을수록, 내가 권력을 가지거나 재력을 가졌을수록 내 마음 하나를 잘 잡고 중심을 어디에 두고 갈 것인가, 이런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요즘에 물가 안정도 안 되고, 너무, 제가 시장에 나가봐도 물가가 비싸거든요. 과일, 야채, 채소 이런 게 다 비싸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국민들 생활이 안정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물가 안정에 힘을 쓰고, 진짜 가장 중요한 게 인간의 욕구 중에 의식주잖아요. 그럼 이 의식주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또 교육이 우리 미래 아이들을 책임지는 교육인데, 교육은 안 바뀌더라고요. 몇십 년 전의 교육이 그대로 있고, 그렇게 주입식 교육으로 계속 그렇게 아이들을 교실 안에 몰아놓고 야자까지 10시까지 막 이렇게 시키는 건 아무 도움이 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런 어떤 부정적인 편견들이나 힘든 시간들을 살았던 어른들은 부정적인 시각이나 시야에 더 많이 물들어 있는데, 아이들이 더 순수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야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우리가 몸이나 아직 그런 성장으로는 어리지만 생각이 절대 어린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무리 어린 아이일지라도 한 4살, 3살이어도 다 자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일지라도 그냥 한 인간의 개체로서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래, 네 생각이 무슨 생각인지 엄마는 궁금해, 아빠는 궁금해, 네 의견을 말해봐. 그렇게 충분하게 들어주고,
진짜 질문 많고 말썽 많이 부리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머리가 좋고 영민해서 그래요. 알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호기심도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 더 귀하게 생각하고 더 많이 안아주고 사랑으로 품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많이 안아주고 머리 쓰다듬어주고 이런 거 쉬운 거잖아요. 근데 이 매일매일 자주자주 해주고 이런 것들이 엄마와 아이가 1차적인 그런 상호관계를 갖는데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상호관계를 가짐으로도 중요하고 그렇게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가 다른 사람한테 사랑을 줄 수도 있고 또 그런 관계 속에서 그 기본적인 신뢰 관계를 형성을 해야 다른 사람하고 관계도 또 원만하게 그렇게 잘 형성하고 그렇게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보면 진짜 사람들의 사고 체계나 인지 체계가 많이 어긋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헐뜯고 뭐 비유적인 표현으로 다 같이 있어도 어떤 무리 속에 다른 사람이 합류하지 않으면 자기들끼리의 그런 언어들로 얘기하고 근데 저는 예민하고 이러니까 다 알았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되게 짜증날 때가 많았어요. 뻔히 암호화된 말들을 하지만 저한테는 암호가 아니었거든요.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아는데 되게 코미디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런 표현들은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내가 만약에 상대방이 돼보세요. 내가 그런 입장이 돼서 어떤 무리 속에 갔는데 그런 입장이 됐어. 그러면 서럽거나 슬프지 않겠어요? 내가 상대방이라면 이렇게 생각을 해서 늘 역지사지의 마음을 갖고 다른 사람을 아프거나 슬프게 하면 절대 안 돼요. 내가 아프고 슬픈 마음을 가졌듯이 상대방도 그렇게 아파하고 슬픈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나와 상대방이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존재예요. 그리고 다 부모님들이 자꾸 눈물이 나오려고 해. 다 부모님들이 10달 동안 배 아파서 낳은 아이들이고 이 아이가 나올 때 어떤 예쁜 모습을 갖추고 나올까 너무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렇게 낳은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잠을 자게 하고 아직 꽃이 피지도 않았는데 그런 아이들한테는 내 몸을 스스로 지키고 보호하고 이런 것들을 먼저 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성교육이 더 먼저고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고등학생까지도 어려요. 특히 어린 여자아이들은 한번 몸이 상하거나 뭐 원하지 않는 그런 임신을 했거나 그럴 때 임신 중절 수술을 하거나 하면 몸이 엄청 많이 상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생에서 이 한 몸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꾸 몸 쓰는 일만 시키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몸 쓰는 일로만 살아가다 보면 사람이 생각이나 마음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이 그냥 살아가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한정적인 자원이잖아요. 근데 왜 머리를 쓰고 창의적인 생각을 갖게 해서 더 이것들을 물질적인 재화를 생산해내고 더 가치 있는 사고를 하고 더 지금 세계화 시대잖아요. 그래서 더 큰 나라에 가서 인재가 돼서 더 큰 일을 할 수도 있게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왜 다 몸을 쓰게 하고 그렇게 가둬두고 그러는지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윗분들이 다 잠을 자고 계시고 그러니까 그런 사고에 대해서도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너무 많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사고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고 뭐 건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뭐 기온이 이렇게 기온을 우리 기상 관측 이런 거 다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예를 들면 뭐 올 겨울에는 날씨가 너무 추워질 것 같다 하면 그런 예측해서 미리미리 노약자나 그런 분들 뭐 독감 예방 주사 맞게 하고 또 뭐 그렇게 미리미리 제시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수학여행을 가야 된다, 배를 이용해야 한다 하면 그런 적재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켜서 아이들 사고 나지 않게 해라 이렇게 말해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거 다 내려가잖아요. 교육부에서 지침 내려가고 뭐 수학여행 가고 이런 것들 다 나와 있잖아요. 어떤 학기별로 또 그렇게 그러면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교육부로 지침을 내리고 교육부에서 학교로 내리고 이런 것들을 전달할 때 그런 안전수칙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미리 얘기해주고 그래야 사고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위에 계실 때 윗자리에 있을 때 그런 국민들의 안전을 꼼꼼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교육적인 방향에 있어서는 창의적인 부분을 깨워주려고 하고 주입식 교육으로 가는 것보다는 그런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생각보다는 그런 교육 시스템이나 그런 뭐 교직원들 이런 분들이 더 갇힌 사고를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이제 뭐 아이들을 때리거나 그러면 그럴 수 없는 시대가 왔잖아요. 오히려 이런 세상까지 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학생들이 선생님을 때리거나 막 이렇게 진짜 심한 하극상이 일어나고 있는 세상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뭐 절대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근데 우리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고등학교 이럴 때 다닐 때만 해도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되게 함부로 대하셨어요. 화가 나면 진짜 발로 차고 막 슬리퍼로 때리거나 분에 못 이기면 진짜 막 빗자루 세게 때리다가 대걸레로 때리고 막 그렇게 심하게 하셨거든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너무 폭력적인 거잖아요. 때리다가 뭐 감정적으로 그 감정을 못 이기니까 더 그렇게 때리고 아이들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저도 보육원에서 아이들 키워봤는데 저는 아이들한테 소리 절대 안 질렀어요. 다 이것저것 설명해서 이렇게 했고 진짜 혼내고 싶을 때도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뭐가 잘못됐는지 조목조목 얘기하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또 다른 선생님들은 막 소리 지르면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 편지를 써왔더라고요. 가장 좋아하는 사람, 생각나는 사람한테 편지를 쓰라고 했는데 제가 생각이 났대요. 근데 되게 그 마음이 너무 예쁘고 고마웠고 그 편지를 읽었는데 웃음이 나왔어요. 제가 데려다가 조목조목 이야기를 시작하면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었대요. 저 진짜 혼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냥 다 얘기했어요. 설명해주고 상황이 이러이러하고 그런데 네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는 이런 결과가 펼쳐질 거고 그런데 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혼낸 다음에는 그냥 그 아이 그대로 사랑스럽게 봐주고 그 존재 자체로 또 대해주고 안아주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이들은 다 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큰 아이도 있고 어린 아이도 있고 이렇게 해서 방 배정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맡기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중고생 여자애들 맡다가 어린아이들 맡게 됐어요. 그런데 애들이 큰애들인데 다 제 방으로 와서 저랑 같이 자겠다는 거예요. 저랑 헤어지는 게 너무 슬프다고 바로 아래층으로 가는데도 근데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잖아요. 그래서 다 같이 봤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제 방이 선생님 방이 따로 있긴 한데 항상 문을 열어놨어요. 애들이 오고 싶을 때 항상 오라고. 그래서 애들이랑 같이 고구마 삶아서 먹고 같이 라면 끓여 먹고 맨날 그냥 안아주고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맨날 얘기 들어줬어요. 제잘제잘 거리면 그러면 애들이 저기부터 뛰어와요. 이름 부르면서. 그러면 그냥 그렇게 친구처럼 지내고 그렇게 지냈어요. 우리는 아이들이라고 해도 그렇게 그냥 몸이 아직 자라지 않았을 뿐이지 전생에서는 어른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한 개체로서 존중해주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리거나 그래도 그냥 한 인격체로 대해주는 것 이게 중요해요. 어리다고 윽박지르지 말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지시형으로 말하지 말고 충분히 설명해주고 뭐 엄마 아빠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방법도 있는데 이렇게 해보는 건 어때? 라고 청유형으로 말하고 아이가 안 하고 싶다고 하면 아 그렇구나 이거는 이런 엄마 아빠 생각은 이런 생각이었는데 너는 더 좋은 생각이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해서 절대 잘못된 길을 가거나 그렇진 않을 거예요. 진짜 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네가 어떤 말을 해도 난 다 들어줄 거야. 너는 나한테
어떤 상황에서도 내 옆에 있는 게 안전해, 이렇게 안심하는 마음을 주는 것, 나는 네가 무슨 일이 있어도 너를 사랑한다고 그런 마음을 표현해 주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걸 해도 뭐 물론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훈계를 하고 이래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사랑이 바탕으로 있으면서 혼내는 거랑 진짜 뭐 내가 나의 분을 못 이겨서 혼내는 거랑 그런 거는 진짜 엄연한 차이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다 알아요. 그러니까 늘 애정을 가지고 혼내면 다 알아요. 그래서 네가 잘못한 건 혼내겠다 하지만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한다. 너를 너무 사랑해서 네가 잘못된 길로 가는 걸 바라지 않고 내가 없어도 잘 살기를 너무 간절히 바래서 이런 마음으로 너한테 말하는 거야. 이런 마음들이 아이한테 그대로 스며들잖아요. 그런 아이가 잘못될 리가 절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을 받은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가거나 그런 경우는 절대 없고, 다른 사람한테 함부로 하거나 그런 아이로 자랄 리도 없어요. 그런데 너무 내 아이만 잘해라, 너 무조건 이겨라, 이렇게 경쟁 관계로 내몰거나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경쟁하고 그래서 올라가면 얼마나 올라갈 수 있겠어요. 그거보다 다 같이 협동하고, 어떤 친구가 뭔가 조금 어떤 면에서는 다 이게 개인적인 발달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뭘 해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조별 과제를 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조별 과제를 할 때 조금 더 우리가 태어난 생년월일이나 이런 것도 좀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런 일련으로 봤을 때 뭐 12월에 태어나면 조금 발달이 느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한 반에 배정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좀 더 빠른 1월생, 2월생들이 도와줄 수도 있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못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직 못했어, 우리 같이 해볼까, 이렇게 서로 도와줄 수 있는 아이로 키우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마음을 많이 봐주고 그러면 아이 스스로가 그런 사랑이나 공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대의 마음을 읽어주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그런 것들을 많이 배웠기 때문에 상대방 마음을 봐주려고 하고 그렇게 잘하게 될 거예요. 다 이렇게 키우면 많은 사람들이 서로의 마음을 봐주고, 서로의 그런 만약에 슬프거나 그럴 때 같이 울어주고 어깨를 빌려줄 수 있고 안아줄 수 있고 머리도 쓰담쓰담 해줄 수 있고, 이런 아이로 자라면 온 세상에 밝은 빛이 그렇게 물들어 갈 수 있고, 우리가 누가 누구를 잘했다고 질투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넌 그걸 잘하지만 난 이런 걸 잘해, 이렇게 다 잘하는 게 너무 달라요. 그래서 비교가 안 돼. 그냥 예를 들면 뭐 보석으로 따지면 루비랑 사파이어는 다른 거잖아요. 완전 다른 보석인데 그걸 누가 더 예쁜 보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어떤 친구는 루비 같은 보석이고 어떤 친구는 사파이어 같은 보석이야. 근데 네가 더 예뻐, 내가 더 예뻐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둘 다 그냥 예쁜 보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보석들처럼 친구들 자체가 너무 예쁜 그런 명품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믿고 내가 명품이듯이 상대방도 명품이다, 이런 마음으로 대하세요. 그리고 어른들이 잘못된 계획들을 하고 잘못된 생활들을 많이 하게 돼서 물론 그런 현실 생활에 적응하고 살아가느라고 어쩔 수 없이 그랬을 거라는 것도 짐작이 되기는 해요. 그리고 위에서부터 그런 잘못된 부분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그렇지만, 그래도 그건 너무 아픈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너무 아프고 슬픈 역사예요. 그런데 그렇게 아프고 슬픈 역사를 우리가 계속 만들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그렇게 꿈이 없는 세상을 주면 안 돼요. 더 이상 꿈이 없다고, 죽고 싶다고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죽게 해서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우리가 살아있는 게 그냥 진짜 축복인 거예요. 그냥 저는 그런 말을 하고 싶었어요.
너무 힘든 모습을 많이 보니까 그냥 이렇게 힘든 일 다 겪고도 살아있어 준 자체가 너무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살아있는 것 자체가 너무 고마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고마운 사람들 아프게 하지 말고, 슬퍼하면 많이 안아주고 그렇게 가요. 그리고 그런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살았다고 함부로 대해야 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게 아프게 살았으니까 더 많이 안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런 아픔을 가졌다고 해도 나 스스로 그런 것들을 딛고 발전하고 성장해서 나는 내 내면 아이를 키워서 어른으로 키워서 내가 반드시 다른 사람을 안아주는 사람이 되겠다. 내가 사랑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저 자존심도 진짜 세고 사생활 이런 거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냥 공인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제 의지와는 상관이 없는 일인데 예전부터 그렇게 돼 있었더라고요. 13년 그때부터 전 몰랐어요. 그런데 이것도 그냥 제 운명이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제가 뭐 결혼해서 살면서 너무 제가 힘든 일도 겪고 또 제가 지어놓은 그런 어변들 때문에 제가 진짜 죽을 것 같은 시간들도 보냈거든요. 온몸에 마비가 오고 자존심 세니까 온몸에 마비가 오고 진짜 죽을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냈거든요. 어디다 말도 못하겠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는데,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했어요. 나는 한 번 죽었다. 이 세상에서 난 죽었으니까 역설적으로 다시 태어나자. 그래서 지금까지 살았던 삶과 정반대의 삶을 살자. 물론 나쁜 짓을 하면서 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자존심 세우고 잘난 척 하면서 살지 말고 진짜 내가 그동안 어떤 사랑을 받아서 이 땅에 있을까, 이 자리에 있을까, 그런 부분들부터 세세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난 것부터가 감사했고, 내가 먹는 밥 한 끼, 이런 한 끼가 여러 사람들의 수고로움으로 내가 먹는 밥상에 오르게 된다는 것들, 이런 것들을 여러 강연을 찾아보고 그러면서 배우기 시작했어요. 배우려고 했어요. 계속 제 마음의 정화를 하기 위해서 스님들의 법문을 많이 들었고 108배, 300배 막 다리가 부서질 만큼 걸으면서 자연으로 가서 계속 그렇게 저 스스로를 위로하고 치유하려고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글도 쓰면서 제가 저 스스로를 위로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랑들을